자, 사회문화 3강입니다. 행정 관료의 그 책임성 문제 부분인데요. 이 관료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관료는 보통 우리가 그 공무원이라고 하죠. 국가 공무원. 자, 그래서 관리 또는 공무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자, 본문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나름대로의 권한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도 있다? 예, 책임도 부여가 되는 거죠. 특히 국가가 부여한 권한을 가지는 관료의 경우에, 이 국가 공무원인 경우에 그 책임이 더 크다고 여깁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정책 실패가 반복될 수도 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정책으로 공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권한을 가지는 관료가 져야 하는 책임이 무엇인가? 여기 책임성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 국가작용인 행정 분야에서는 책임과 관련해서 책임성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자, 밑에 책임성이라는 게 뭐냐? 이것을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행위 원인과 근거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하고, 자, 정당하지 못할 경우에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책임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어떤 권한이 있는 만큼 그만큼 이제 책임도 막중하다는 얘기겠죠. 자, 일반적으로 책임성은 어떤 행위자가 주어진 권한에 의거한 자신의 행위를 다른 중요한 대상에게 설명을 하고 정당한 의무를 지는 사회적 관계에 의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때 이 책임성이 성립 조건이 뭐냐? 책임을 지는 자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자, 먼저 책임을 지는 자는 자신의 행동이나 그 결과 또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정당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사람을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 하고요. 자, 책임을 묻는 사람이란 행위나 그 결과 및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서 그 정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여러 가지 행위나 이런 걸 검토해보고 이 사람이 지금 정당한 행위를 했는지 적정한 행동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책임을 물을 거냐 말 거냐 결정하게 되겠죠. 자, 책임을 묻는 자는 조직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고 조직 외부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책임성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판단 기준이란 결국 그 주어진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동이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이 모든 걸 다 포함을 하네요. 자, 책임성에는 판단 기준이 회계적 기준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법적 절차 부분에서의 어떤 책임인지 이걸 나누게 되는데 여기 따라서 만약에 회계적인 어떤 기준의 판단을 해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재무적 책임, 어떤 변상이나 여러 가지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될 테고 만약에 법적인 어떤 절차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법적인 어떤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관료가 져야 하는 그 책임은 그럼 뭐냐? 견제, 감봉 또는 직위 해제 등과 같이 유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단지 그냥 수치심이나 명예의 손상 이런 것 같은 무형적인 것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행정학에서는 이 책임의 구성 요소 중 책임을 묻는 자의 위치와 아까 한번 나왔던 부분이네요. 자, 이것이 내부냐 외부냐 또는 판단 기준의 특성 이것이 통제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 여기에 따라서 그 책임을 유형하는데 처음 그래서 네 가지로 지금 나눠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어떤 게 있냐? 자,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것은 조직 내부, 외부로 지금 나눌 수 있는 부분 아까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 나눴습니다. 총 몇 가지로? 네 가지로 분리를 했네요. 자, 이 중에 번호를 좀 매겨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계층적 책임성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것은 조직 내 어떤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에서 성립을 합니다. 자, 조직 내부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계층적 책임성 하에서의 관료는 상급자의 감독을 받거나 지시, 조직 내 운영 규칙이나
내부 규율을 지킬 책무를 부여받게 돼요. 임무를 부여받는단 말이야. 자,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이 상급자가 벌칙을 부과할 수도 있으므로 자, 통제의 수준은 높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내부에 의해서 그 다음에 통제가 어느 정도 통제 수준이 높다는 자, 이 두 가지 이게 계층적 책임성입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법정 책임성인데요. 자, 법을 제정하고 집행권을 위임하는 기관과 법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들과의 관계에서 성립이 됩니다. 자, 이것은 책임을 묻는 자의 위치가 조직 외부에 있는 것인데, 자, 이때 기관이나 그 다음에 관료들과의 관계에서는 상호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요. 그러나 이 둘은 계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관료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 외부에 의한 자, 책임을 묻는 자가 외부에 있고 그 다음에 통제 수준은 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전문가적 책임성인데요. 자, 어떤 그 복잡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것을 누가 이 전문가가 충분히 어떤 자기 나름대로 전문성을 발휘해서 자, 권한을 사용할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자, 이거는 충분히 어떤 복잡한 정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자, 계층적 책임성과 마찬가지로 조직 내의 관계에서 성립합니다. 자, 이 전문가적 책임성 하에서는 자, 관련 기술이나 전문 기술을 가진 관료들이 그런 공무원들이 자,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이 재량권이라는 건 어느 정도 자율적인 어떤 권한을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행사하면서 과업을 추진하고 내재화된 규범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내재화된 규범은 전문가로서의 어떤 훈련이나 교육 또는 업무 경험 등에 기반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전문가의 전문성에 대한 존중과 신뢰성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자, 통제성은 지금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문가적 책임성은 자, 책임을 묻는 소재가 바로 지금 어디 있다? 그 내부에 있고요. 자, 위치가. 그 다음에 통제 수준은 지금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인데요. 자, 정치적 책임성입니다. 관료들이 그 선출직 정치인. 선출직 정치인이 누구야? 자, 보통 우리가 그 선거에 의해서 뽑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국회의원이나 시장 같은 사람들. 자, 이런 정치인 또는 고객 집단, 일반 대중들과 같은 외부의 이해관계자의 필요나 반응에 대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 여기서는 지금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평가를 중시하게 됩니다. 자, 정치적 어떤 책임성에서는 자,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사적 관계가 영향을 미칠 여부가 있기 때문에 자, 부패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어떤 사적 관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서로 간의 어떤 부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부정부패가. 또 공개적이고 대표성이 강한 정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장단점이네요. 자, 나름대로 사적 관계가 영향을 미치게 돼서 부패를 촉진할 가능성은 있지만 자, 공개적이고 대표성이 가는 정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정치적 책임성에 대한 제재는 간접적이기 때문에 자, 높은 수준의 통제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다른 말로 낮은 통제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자, 다시 정리하면 자, 여기서 정치적 책임성은 결국 자, 책임을 어떤 부과하거나 이런 위치가 어디에 있다? 외부에 있고 자, 그 다음에 통제성은 낮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총 4가지 유형이죠. 자, 그렇다고 관료들이 이 중에 어떤 하나를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 현대의 그 공무원들은 결국 여기 있는 그 4가지 유형 중에 어떤 부분이 좀 강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중에 어떤 부분만 갖고 어떤 특정한 부분을 안 가졌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떠한 성격이 강하고 어떠한 성격이 조금 덜 강하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해야지 약화됐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자, 이 중에 어떤 한쪽으로 완전히 지금 몰릴 수는 없어요. 자, 마무리 부분입니다. 자, 현대사회에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행정체계는 관료제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 공무원들. 자, 그리고 이 관료자에서
관료는 내부적으로는 상급 자에게 의해서 또 외부적으로는 법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에 의해 높은 수준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자, 내부적으로도 통제를 받고 외부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통제를 받는데요. 이 관료제에서 모든 직위는 수직적인 계층을 이루며 상급자는 뭐하고 명령을 내리고 자, 하급자는 복종을 하는 거. 이걸 우리는 뭐야? 상명 하복이라고 하죠. 이런 질서가 유지가 되는데 자, 관료는 법규나 규정에 의해 배분된 의무를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에게 이제 부여된 의무에 따라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자, 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자, 그래서 이 관료제의 이러한 통제 및 책임 관계는 조직 내 모든 계층에 발생을 하고 따라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한 사람 또는 부서만이 결국 궁극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위에 있는 사람한테 뭐래요? 지시를 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 또 그 중간단 계층은 또 누구에게? 그 위에 있는 차상위, 또 그 다음에 그 위에 상위자한테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임무를 부여받고, 업무를 부여받고,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최종적인 최상위자만이 결국 궁극적 권위를 갖게 되고, 나머지는 결국 거기에 대한 명령을 수행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입장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에 그 긍정적인 면과 이제 부정적인 면을 나눠놨는데요. 자, 관료제는 관료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행정체계라는 점에서 자, 그 가치를 오래도록 인정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되는데 자, 책임성도 강조가 되고 행정의 효율성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가 있단 말이야, 지금. 자, 하지만 관료제의 관료는 자, 계층화된 체제 속에서 부품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어떤 자율성은 좀 약화가 되고 그 조직 안에 하나의 부품화되는 자, 이런 경향이 있고 또 관료가 하나의 계급으로서 민주주의 위협이 되는 어떤 이것이 어떤 나름대로 이 공무원이 어떤 이 계급으로서 그 아래 사람에게나 아니면 다른 사람 전체 전반적인 어떤 민주주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자,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관료제의 관료들은 자, 아까 나왔던 네 가지 유형이 있었죠. 자, 계층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과 더불어 전문가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을 지고 자, 네 가지 유형에 대한 걸 고루고루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공공 목적 달성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 자, 여기서 그 행정 관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나름대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 자, 책임을 지려면 책임을 지는 자와 책임을 묻는 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자, 이것이 조직 내부에 있느냐, 아니면 외부에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것이, 자, 나름대로, 자, 어떤 통제의 수준이 높냐, 낮느냐에 따라서 이걸 유형화시켰는데, 이걸 네 가지로 계층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 전문가적 책임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치적 책임성. 자,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서는 이 현재 사회에 이 보편화된 것이 바로 이 관료제인데 이 관료제는 나름대로 어떤 이 상명하복의 어떤 질서가 유지가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면도 이제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관료제의 관료들은 결국 이 네 가지 유형의 어떤 이 어떤 책임을 지고 공공 목적 달성이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이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합니다.